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나도 벌써 50대. 은퇴까지 몇 년 안 남았는데, 과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요즘 뉴스 보면 노인 빈곤, 고독사. 정말 무서워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만약 이런 걱정이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나 희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80세가 넘어서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과 같은 나이에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을 20년간 관찰하면서 발견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7가지 차이점입니다. 이 7가지만 지키면 여러분도 80이 넘어서도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7가지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직 50대인데 벌써 노후 걱정? 너무 일찍 아닌가? 절대 일찍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은퇴 후 준비 없이 맞은 노후의 70%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60%는 건강 문제로 고생합니다. 반면 50대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 분들의 85%는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준비된 노후와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80세에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둘째, 남들이 놓치는 노후 준비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실천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불안한 미래를 희망찬 계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비밀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비밀, 비교의 감옥에서 탈출하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동창회에 갔는데 친구 하나는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친구는 사업으로 대박이 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집에 돌아오는 길이 참 씁쓸하잖아요. 아, 나는 뭐 했나? 같은 나이인데 저렇게 차이가 날 수가. 이게 바로 불행한 노후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제가 만나본 불행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끝없는 비교였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연금이 월 400만 원이 나온다는데 저 사람은 자식들이 얼마나 효자인데 우리 애들은 친구는 해외여행을 매년 가는데 난 동네도 못 벗어나고 비교는 마약과 같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고 할수록 더 불행해져요. 제가 실제로 만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0세 박씨 어르신이 계셨는데 젊어서 은행에 다니셨어요.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연금도 적당히 나오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이분이 늘 우울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같은 은행 동기 중에 지점장까지 승진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큰 집에 살고 자식들도 다 성공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어요. 박 씨 어르신은 만날 때마다 그 친구와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가진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매달 나오는 연금, 자신을 아끼는 가족. 이 모든 게 있는데도 불행했어요. 반면에 제가 만난 김 씨 할머니는 달랐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늘 밝으셨어요. 우리 집은 작지만 따뜻하고 건강해서 매일 산책할 수 있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같은 조건에서도 누구는 불행하고 누구는 행복합니다. 그 차이는 비교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예요. 50대 이후는 더 이상 씨를 뿌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시기예요. 남과 비교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나이도
체력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 대신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도 아프지 않고 건강했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가족이 안부 전화를 줬다. 이런 사소한 것들도 충분해요. 한 달만 해보세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2번째, 비밀 경제적 자립이 존엄한 노후의 시작이다. 여러분, 잔혹한 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에도 생활비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나요. 젊어서는 몰랐던 병원비가 매달 나가고 자녀 결혼 비용, 각종 경조사비, 집 수리비. 생각보다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는 사실입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김 씨 부부는 60세에 퇴직했어요. 퇴직금으로 빚을 정리하고 나니 별로 남는 게 없었죠.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별다른 준비 없이 지냈어요. 5년 후 65세가 됐을 때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기초연금은 30만 원, 국민연금은 50만 원, 월 80만 원으로 2명이 살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아껴 살면 되겠지 했는데 김 씨가 당뇨가 와서 매달 병원비가 30만 원씩 나갔어요. 그러면 생활비는 50만 원. 집세와 관리비만 내고 나면 먹을 것도 제대로 사기 힘들었죠.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도 도와줬지만 몇 년 지나니까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표정이 예전 같지 않고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멀리하게 됐어요. 돈이 없으면 사랑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반면에 박씨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40대부터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넣으셨어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서 뭐해라고 했지만 꿋꿋이 20년간 모으셨죠. 65세에 퇴직할 때 적금과 퇴직금을 합쳐서 3억을 만드셨어요. 이걸 월세형 원룸 2개에 투자해서 매달 130만 원에 임대 수입을 만들었고 나머지는 안전한 예금에 넣어서 이자로 생활비를 보충했어요. 연금까지 합치면 매달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가끔은 용돈도 주고 여행도 가고 경제적 자립이 주는 자유와 존엄을 누리고 계세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가계부를 써보세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보통 현재 생활비의 70-80% 정도로 보면 됩니다. 둘째, 자동이체로 저축하세요. 의지에 맡기면 안 됩니다. 월급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3개월 지나면 적응됩니다. 셋째, 부업을 준비하세요. 완전히 은퇴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작은 수입이라도 계속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편의점 알바든 택시 운전이든 작은 장사든 월 5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으면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비밀 자녀 집착이 부른 비극에서 벗어나라. 자식을 위해서 산다. 우리 부모 세대의 가장 흔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때로는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가장 가슴 아픈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최 씨 할아버지는 평생 절약해서 모은 돈 2억을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내가 죽으면 어차피 내 거니까 지금 필요할 때 써라. 하시면서요. 처음 몇 년은 좋았어요. 아들이 자주 안부도 묻고 명절 때도 잘 챙겨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아들 사업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부모님 모시는 게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할아버지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또 무슨 일이야? 하면서 짜증부터 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나중에는 아버지,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최 씨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돈을 다 주면서 자식에게 선택권을 빼앗겼구나. 돈이 있을 때는 아들이 효자였는데 돈을 다 준 후에는 그냥 부담스러운 늙은이가 된 거죠. 반대 사례도 있어요. 이 씨 할머니는 다른 방법을 택하셨어요. 자식들에게 엄마는 죽을 때까지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대신 너희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줄게. 라고 하셨어요. 자녀들이 집 살 때 1,000만 원, 결혼할 때 500만 원, 손자 교육비로 매달 5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도와주셨죠. 하지만 전체 재산의 절반은 할머니가 계속 가지고 계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식들이 할머니를 더 챙겨드렸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더 소중히 대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현실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재산의 50에서 70%는 본인이 끝까지 가지세요. 나머지만 자녀에게 도움을 줄 때 사용하세요. 둘째, 한 번에 크게 주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금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셋째,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보다 내가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를 먼저 생각하세요. 자식 사랑은 좋지만 본인의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에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부모가 진짜 효도를 받는 부모입니다. 네 번째, 비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기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젊을 때만큼 쉽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이 아닌 자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정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셨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밥 먹을 때도 혼자, TV 볼 때도 혼자.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 수 있구나. 남편이 싫어하던 드라마도 마음껏 보고 매운 음식도 먹고 늦잠도 자고 오히려 자유로워진 거죠. 지금은 혼자 영화관도 가시고 혼자 맛집 탐방도 하시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으세요. 가끔 외로울 때는 동네 복지관에 가서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혼자 있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반면에 김씨 할아버지는 다르셨어요. 평생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다가 은퇴하니까 혼자 있는 게 견딜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붙들고 얘기하려고 하고 자식들한테 매일 전화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관심 없는 소리까지 하면서 관심을 끌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김씨 할아버지를 피하게 됐어요. 너무 집착하고 의존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웠거든요.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혼자 하는 취미를 만드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 원예. 다른 사람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요. 둘째, 혼자 외출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혼자 카페 가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맛집 가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소중한 자유가 됩니다. 셋째, 적당한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세요.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됩니다. 동네 복지관, 작은 모임, 종교 활동 등을 통해서요. 중요한 건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5번째, 비밀 건강 수명이 진짜 수명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90세, 100세까지 산다더라. 맞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 침대에서 10년을 보내는 장수가 과연 축복일까요? 치매로 가족을 못 알아보면서 사는 게 과연 의미 있는 삶일까요? 제가 요양병원에서 봤던 풍경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80세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 하세요.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고 가족들이 와서 아버지, 저 철수예요. 큰아들이요. 해도 못 알아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더 안타까운 건 그분이 젊어서는 정말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그런데 60대부터 운동을 안 하고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70대에 넘어져서 골절되고 그때부터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건강 수명과 실제 수명 사이의 차이를 불건강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불건강 기간이 8, 9년이에요. 즉, 마지막 8에서 9년은 아픈 상태로 산다는 뜻이죠. 반면에 제가 존경하는 박씨 할머니는 85세인데도 매일 산책을 하세요. 지팡이 하나만 짚고 동네를 한 바퀴 도시고 직접 장도 보고 요리도 하시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60대부터 꾸준히 걸었어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조금씩 늘려서 지금은 1시간씩 걸어요. 그리고 계단 오르기를 매일 했어요. 하시더라고요. 60대 이후의 건강관리 포인트는 체중 감량이 아니라 근육 유지입니다. 젊을 때는 살 빼는 게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중요해져요. 특히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러요.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심장에 무리가 가거든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이 있어요. 양손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종아리 제일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으면 근육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을까요? 첫째, 걷기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하루 30분씩 주 5회 이상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면 충분해요. 둘째,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다리 근육이 강해집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해요. 하루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을 드세요. 넷째, 균형 감각을 기르세요.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서기 등을 연습하세요. 넘어지는 게 가장 위험해요. 다섯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아프기 전에 미리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러요. 6번째, 비밀 자세가 인생을 바꾼다. 자세가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세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는 건강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허리가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지 않나요?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져 있지는 않나요? 이런 자세를 구부정한 자세 또는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해요. 현대인들에게 매우 흔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 자세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첫째,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입니다. 같은 70세라도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과 구부정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완전히 달라 보여요. 둘째,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목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이런 통증들의 90%는 잘못된 자세에서 시작돼요. 셋째, 호흡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폐를 압박해서 깊은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넷째, 우울감이 늘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부정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감소한다고 해요.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이씨 할아버지는 30년간 사무직에 종사하시면서 점점 등이 굽어지셨어요. 퇴직 후에는 더 심해져서 고개를 들고 앞을 보기도 힘드셨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음가짐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아, 나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자신감도 없어지셨어요. 6개월 전부터 바른 자세 교정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5분도 못했는데 꾸준히 하시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고 당당하게 다니세요.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변하셨어요. 자세가 바뀌니까 마음가짐도 바뀐 거예요. 간단한 자세 체크법을 알려드릴게요. 벽에 등을 붙이고 서보세요. 이때 머리 뒤쪽, 어깨뼈, 엉덩이, 종아리가 벽에 닿아야 정상이에요. 만약 머리나 어깨가 벽에서 떨어져 있다면 이미 자세가 틀어진 거예요. 어깨를 뒤로 빼고 턱을 당기세요. 또 스마트폰을 올려서 보세요. 베개 높이도 너무 높지 않게 조절하세요. 매일매일 바른 자세를 취하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바른 자세로 서보세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보세요. 분명히 10살은 젊어 보일 거예요. 7번째 비밀 인생의 8알은 내려놓아도 된다. 마지막 비밀이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20%에 불과해요. 나머지 80%는 사실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걸 다 잡으려고 했죠. 좋은 직장, 큰 집, 좋은 차, 사회적 인정, 부와 명예. 이런 걸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어떤가요?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몇 개나 되나요? 제가 만난 89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젊어서는 뭐든지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큰 집도 사야 하고, 자식들 좋은 대학도 보내야 하고,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 건 딱 3개였어. 어떤 세계요? 건강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이 3개만 있으면 충분해. 60대 이후는 더하는 시기가 아니라 빼는 시기입니다. 대신 이런 것들에 집중하세요.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낸 것에 감사하기. 가족과 함께 밥 먹으며 웃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산책하는 여유. 작은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행복을 찾으려면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해요. 남들의 시선 내려놓기. 이제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과도한 욕심 내려놓기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내려놓기 그냥 이대로도 괜찮아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내려놓기.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7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현재에 감사하기. 둘째, 경제적 자립으로 존엄한 노후 만들기. 셋째, 자녀 집착에서 벗어나 건강한 거리 유지하기. 넷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기술 익히기. 다섯째, 건강 수명을 늘리는 생활 습관 만들기. 여섯째, 바른 자세로 젊음과 자신감 되찾기. 일곱째, 정말 중요한 것만 붙잡고 나머지는 내려놓기. 이 7가지만 지키면 80이 넘어서도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없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남들이 나이 들어서 뭘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어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예요. 80세에도 새로운 꿈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세에도 이미 늙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인생이 남들을 위해, 의무를 위해 살았다면 두 번째 인생은 온전히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노후가 시작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인생 2막 살롱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